오늘은 추석 연휴입니다. 하지만 세력이 추석이라고 해서 개미들을 봐주지는 않죠. 이번 추석 동안에는 어떤 움직임이 예측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베이지컬리입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벌써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뭔 놈의 날씨가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뭐 9월이 다 넘어가는데 한여름이랑 똑같네요, 날씨가. 어쨌든 여러분들 바쁘실 것 같으니 잡소리 안 하고 바로 비트코인 시황 들어가 볼게요. 트레이딩뷰 전 랭킹 1위는 과연 어떻게 보는지 9월 17일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총 4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겁니다. 상황은 4가지이지만 결론은 한 가지로 집결되는데요. 오늘도 빠꾸 없이 명확한 관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은 삼각수렴에 관한 건데요. 삼각수렴 재미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삼각수렴 이후에 큰 추세가 발생하는 법이니 지금부터 미리 예의 주시를 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은 명확하게 삼각수렴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면서 이 끝점을 향해 캔들이 교차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삼각수렴의 규모는 50일 수준인데요. 하지만 아직 삼각수렴이 결판 난 게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2개월 규모의 삼각수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삼각수렴의 내부 거래량을 체크하게 되면 거래량이 균일하게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보통 삼각수렴 패턴은 시작점부터 거래량이 균일하게 내려가야 정석으로 치죠. 근데 지금은 정석적인 거래량은 아니다. 다만 삼각수렴의 형태가 명확하고 규모가 거대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는 이 패턴을 중요하게 보고 싶네요. 그리고 차트를 넓게 펼쳐서 보면 약 190일째 비트코인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최고점을 찍고 186일이라는 기간 동안 야금야금 내려갔다. 막 엄청 큰 폭으로 내려간 건 아닙니다. 최고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2% 정도의 하락. 과거 하락장 때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도 우습게 내려갔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이게 세력이 개미를 터는 스킬이 두 가지가 있죠. 가격을 막 떨어뜨려서 개미들을 도망치게 하거나 아니면 기간으로 질질 시간을 끌어서 시장을 떠나게 하거나, 그러니까 가격 조정 아니면 기간 조정인 건데 2024년의 장세는 가격 조정은 약하게 주고 기간적으로 많이 괴롭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루한 장세도 이제는 막바지인 것 같다. 왜죠? 그야 올해 발생한 삼각수렴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아마 큰 추세의 서막이 가까이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우 이론적으로도 설명드릴게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190일째 우하향 중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190여일 동안의 주요 고점과 저점을 체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점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저점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내려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가장 최근 저점을 보시면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고점과 저점이 내려가기만 했는데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 같다. 그리고 이 자리는 아까 봤던 삼각수렴 자리였죠. 이게 뭔 소리냐? 결국 비트코인은 190일 동안 우하향하면서 동시에 50일짜리 삼각수렴을 만들었고 지금은 큰 거 기다리는 중이다. 큰 게 뭐죠? 변곡이죠. 변곡을 기다리는 중이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할 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만 꼭 변곡인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것보다 더 가파르게 내려가면 그것도 변곡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질질 내려오던 흐름에서 변화가 생기는 지점, 그걸 바로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횡보를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랑은 다르죠. 그럼 이것도 변곡인 겁니다. 오케이? 중간 요약, 비트코인은 변곡점을 코앞에 두고 있다. 그럼 여기까지 보셨으면 일단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2번 누르시면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누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잠시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큰 흐름에서 참고할 건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삼각수렴. 이거 조만간 끝나니까 그냥 참고하면 되고요. 두 번째, 전 고점과 전 저점. 이러한 각각의 자리를 뚫게 되면 삼각수렴도 결판이 난 시점일 거고요. 다우이론적으로도 흐름이 바뀌는 자리가 된다. 중요하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저점이 깨질 가능성보다는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건 그저 저희 기대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직감도 무시할 수는 없죠. 항상 너무 합리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때로는 직감이 합리를 이길 때도 있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 내기 전에 미국 금리 발표 FOMC 상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FOMC가 이제 코앞이죠. 초보자 분들은 모르셨던 내용도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다가오는 미국 금리 결정이 9월 19일 새벽 3시입니다. 한국 시간. 그리고 거의 항상 FOMC 발표 직후에는 큰 변동이 나왔죠. 그만큼 나스닥 시장과 코인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표이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 같은 경우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23년 7월 27일에 5.5%가 된 이후로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로 봐도 그렇죠. 1년이 넘도록 아예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약 1년 10개월 동안 금리 동결을 했고요. 지금은 1년 2개월째 동결 중이죠. 그래프를 1980년대부터 봐도 이렇게 동결을 1년 2년씩 하는 건 매우 드물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7년가량 동결을 하긴 했죠. 이게 최장기로. 그 이후는 코로나, 그 이후는 지금. 최근 40년이 넘는 금리 도표에서 이렇게 금리 동결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건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황이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 돈 풀었던 여파가 아직까지도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금리 결정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그것도 볼게요. 구글에 패드워치라고 검색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CME 패드워치 툴이라고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영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클릭. 그럼 이렇게 금리 발표 예상치를 볼 수가 있다. 이 예측치에 반영되는 사람들은 CME 트레이더들이고요. CME에서 거래를 한다는 건 나름 전문 트레이더라고 봐도 무방하죠. 보통 일반인은 CME를 쓰지 않으니까. 어쨌든 전문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어떻게? 0.5% 인하 67%, 0.25% 인하 33%, 동결 0%, 인상 0%. 자, 요약해 보자면 CME의 전문 트레이더들은 무조건적인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0.5% 인하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그간의 경험상 대체로 얘네들 예상대로 됩니다. 갑자기 이 예상치에 없는 경우가 뜨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이번 FOMC 때 0.25% 인하를 하든 0.5% 인하를 하든 할 것 같다. 1년 2개월 만에 금리 동결이 해제될 것 같다. 오케이?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 결론 요약해 볼게요. 네 줄 요약. 첫째, 지금은 지루하게 굴면서 개미 말려 죽이는 장세다. 둘째, 삼각수렴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큰 거 터질 것 같다. 셋째, 이번 FOMC 엄청 중요해 보인다. 근데 삼각수렴이랑 FOMC랑 거의 맞물리니까 이 두 가지 여파로 큰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넷째, 그리고 그 방향은 상방일 것 같다. 물론 이건 저의 예상입니다. 삼각수렴이 밑으로 터진다거나 전 저점을 깨면 뭐 저도 할 말 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석 분석은 끝이 났고요. 한국이 추석이라고 해서 차트가 쉬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미국 주도장인데 미국 같은 경우 그냥 평일이죠. 중국은 오늘까지 추석이고 한국은 내일까지 추석이네요. 자, 그럼 다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트 쉽게 배우는 채널 베이지컬리였습니다.